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의 상승이 우리 시장에는 오늘에서야 반영되는 모습이죠. 한편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에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에 주목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끝에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FOMC 일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했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동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과 12월 개인 소비 지출, 일명 PCE 지수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일정들 함께 살펴보시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27일에는 12월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먼저 GDP부터 살펴보시면 작년 3분기에는 3.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작년 4분기에는 비슷하게 2.9% 정도로 견조한 흐름으로 큰 차이 없는 모습이 예상되고 있고요. PCE 지수도 살펴보시면 일단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죠. PCE 핵심 지수 또한 작년 4.7% 지수에 이어서 올해 12월에는 4.4%로 둔화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예상치대로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만큼 다음 주 FOMC 0.2% 금리 인상도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작년 증시를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의 둔화가 뚜렷해진 데다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블랙아웃 들어간 연준 25bp 역설인데요. 관련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시장에서 25bp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역설을 갖고 있는지 오늘 또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아웃 이제부터 이제 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거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간인데요. 25bp의 역설 좀 더 자세하게 플로우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로우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는 긍정적인 견해들 좋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산재한 인플레 요인들 그렇습니다. 전 이거 딱 한 나라가 생각나는데요. 세 번째가 그리고 제뉴어리, 페브러리 그러니까 1월, 2월 맞죠? FOMC 베이비 스텝이냐? 2월, 3월 아닙니까?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1월 30일이군요. 그렇군요. 예. 자, 어쨌든 FOMC 베이비 스텝으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라는 거는 참 기다렸던 소식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떠올라주고 있는데 네. 이런 연휴간에 미증시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그렇더라고요. 보여줬죠. 예,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반등의 이유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요? 네, 반등의 이유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각 빅테크 기업들의 이러한 급등,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의 긍정적인 발언들이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먼저 각 빅테크 기업들이 반등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다 봤더니 네. 구조조정을 한 기업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보면은 전 세계 최대 음원 기업인 이제 이 스트리밍 업체예요. 네.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 예. 여기에서 이제 임직원 6% 줄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9,800명 중에 600명 정도 이제 해고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가구업체 웨이페어에서 비용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1,750명을 이제 감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1,750명 감원한다라고 하니까 그날 27% 급등을 하는 미증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좋게 해석한 거군요. 좋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준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워낙에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강하고 인플레이션의 요인 그리고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계획이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에 어느 정도 좀 돈을 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면서 실적에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네, 네. 어느 정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
부분들이 이제 급등의 원인으로 이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각각 1만 명 그리고 2만 명 정도의 이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이 연준이 계속적으로 좀 집중하는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인원들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고용 지표가 점차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고용 시장이 각 기업들의 이러한 인원 절감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분, 이 인원 절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인사들 그쵸. 계속적으로 최근에는 사실 강경하게 조금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바뀌어서 크리스토퍼 윌로 연준 이사입니다. 그런데 여건 있죠. 예,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면 0.25%가 적절할 것이다. 베이비 스텝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목표치에 도달을 하지 않았느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뭐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인사인데 작년에 이제 계속 자이언트 스텝만 외치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해도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뭐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까지는 아직 이르겠지만 베이비 스텝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밑에 분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플레 둔화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같네요. 네, 뭐 이제 작년 같은 4연자 하던 시대, 네. 4연속 자이언트 스텝 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이런 이제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발언들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는 이 인플레이션 방향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따로 만나나요? 네. 자기들끼리 말을 다 맞춘 것처럼 한 번에 갑자기. 또 말을 좀 긍정적으로 싹다 해줬는데, 바꾸네요. 예. 뭐 결국에 이제 이번 연휴 동안에 시장이 좋았었던 부분이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을 가졌던 부분이었죠. 고용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맞아요. 연준의 계속적인 이러한 이제 이 매파적인 발언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살짝의 스탠스가 바뀔 만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미증시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주들, 뭐 이제 뭐 AMD나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테크 등등 해서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줬고, 전체적인 빅테크주들이 이제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뭐 중국이 다시 한번 산업 활동을 재개한다라고 하면서 IT 제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그 춘절됐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인구 이동량이 약 한 1억 명 정도 예. 예상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역시 중국이고 징하네. 네,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어찌됐든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그럴 수 있다라는 있다. 부분. 그 다음에 또 이 최근에 인도 소식을 한번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요? 인도의 인구가 제가 기억하기로 중국의 인구를 제치고 1위를 등극했다라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본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애플이 인도에서 생산을 증가한다라는 소식,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 IT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빅테크주들이 상당히 좀 선방을 해준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 역시나 2월 베이비 스텝에 대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됐다라는 부분 보게 되면 예상치거든요. 100% FOMC 때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베이비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FOMC에서 과연 이제 연준의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찌됐든 오늘 시장만 봤을 때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수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들의 순환매가 살짝 약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면에서요? 예.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혹은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다 잘 올라와주고는 있는데 네. 시장이 좀 수급이 좀 분산되어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또 특이점이 호가도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뭐 시장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좀 풀려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플로우 1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우리들이 듣고 싶은 그런 말이라면 이제 두 맞습니다. 번째 플로우는 듣기 싫은 자 인플레 요인들이 아직까지 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자. 네.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사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네. 시장이 너무 기대감이 과하게 떠오르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여전히 인플레 요인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부분에 게요? 대해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죠. 있나요? 예. 일단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무엇이냐면 이 중국의 소비 인플레라는 키워드입니다. 아 그동안 이제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안 썼던 거죠. 안 썼던 이 중국인들이 쓰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죠. 오히려 이 부분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생산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생산을 이제 다시 한번 재가동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에 대한 이런 가격 압박이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이번에 또 소비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네. 23일에 나온 노무라 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인들이 그동안에 이 가게에 쌓아놓은 금액이 무려 889조 원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장전을 해놓은 거군요. 예, 소비를 완전히 이제 위해서. 총알을 좀 많이 장전해 놨다라고 봐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러면서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네. 이제 제로 코로나가 아니죠. 이게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결과적으로 보복 소비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핫했습니다. 약간 뒤늦게 나오네요. 네,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대도시에서 정점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눌려 있었던 욕구가 마구 폭발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또 중국인들이 또 면세점에서 사는 거 보면 이게 쓸거든요, 거의. 그렇죠. 예. 거의 쓸어가다시피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890조 원 규모의 이러한 이제 큰 돈이 지금 현재 장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시장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서 유동성이 갑자기 크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또 물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새롭게 또 떠오른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발 수요 급증을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또 글로벌적으로는 물가를 올릴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우려감이 새롭게 나타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산 인플레에다가 그 다음에 소비 인플레에 대한 부분까지 새롭게 나타났다. 중국발 인플레가 더욱더 좀 심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저는 그 기대감을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즐겨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주의해야 할 만한 요소는 남아 있다라는 점. 그러면은 이 주의해야 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연준에서 완전히 긍정적인 발언보다는 네. 약간의 이제 어느 정도 이 한 템포 늦추는 발언 혹은 이제 약간의 살짝 매파적인 기운이 들어가는 발언 그 정도의 발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들뜨지 말자는 거죠. 너무 들뜨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도 즐길 건 즐기되 아직까지 이 어려운 요소들, 악재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너무 들뜨지는 말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중국 인플레이션은 약간 단기적인 악재일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해도 됩니까? 저도 단기적인 악재일 단기적인 거라고 악재.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역시 중국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FOMC 2월 초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베이비 스텝하고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근데 뭐 앞서서 거의 100%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는 게 좋습니까? 뭐 일단 베이비 스텝이 유력하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판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베이비 스텝이 거의 이제 뭐 유력하게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베이비 스텝을 진행하되 아직까지 금리는 높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금리 기조를 쭉쭉쭉 기존에 이제 이전 FOMC에서 나왔었던 5.1%보다 높게 유지할 거다. 그러면은 시장에 약간의 실망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무언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네. 지표 자체는 나왔지만 결국에는 연준이 아직까지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감을 꺾어놓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라고 하면 실망감이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와는 반대로 이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이 PPI 그다음에 뭐 CPI 등등 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분명하게 기대감을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부분 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충분히 이제 뭐 많이 이야기가 됐고 이미 기대감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저는 시장에 이 네. 어느 정도 이
밴드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가격 밴드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번에 2월 FOMC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저는 이 밴드 구간을 넘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밴드 구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 기준 약 한 2,500 정도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하단선은 약 한 2,250 정도가 될 겁니다. 네. 뭐 저번 주에도 한번 안내를 드렸었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는 2,500부터 2,250 정도까지 어느 정도 가격 밴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약한 오늘 2,420에서 2,430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FOMC에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라고 한들 2,500 구간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500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저는 이 구간을 조금 더 돌파를 해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비둘기적인 발언 혹은 이제 뭐 어떤 이 금리가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목표치에 도달했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맺을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가격 밴드, 어느 정도 지수의 밴드를 형성을 하고 그 구간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월까지도 1월의 시장 양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월의 시장 양상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차이나 모멘텀과 새롭게 정책 지원이라는 이러한 테마주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주도주는 부재하거든요. 반도체도 부재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조금 더 이제 쉬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주도주는 여전히 부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차이나 모멘텀은 여전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연 새롭게 떠오를 테마가 무엇인가, 그쵸. 새롭게 떠오를 섹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2월 달은 마찬가지로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주도주가 부재한 상태에서 중성주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를 먼저 좀 잘 선점을 하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오늘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순환매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는 FOMC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구간 내에서 적당히 수급이 퍼져 나가는 그런 이제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 줄 것 같은데 FOMC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중소형주들이 활발하게 순환매가 돌 거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차이나 모멘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섹터들로 수익을 챙겨 나갈 만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질문하려는 게 FOMC 후에 순환매 다시 약해지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이나 모멘텀 이미 저희가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떠오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우리 또 전문가님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